정소진 그룹장님한테 강의를 이렇게 부탁받은 게 뭐냐면은 이제 시스템과 스폰서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스템과 스폰서십,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이 마케팅은 있잖아요. 첫 번째 이걸 아셔야 돼요, 사장님들. 그 회사가 처음 오픈을 딱 하면은 1년에서 3년 동안은 그냥 계속적으로 그 회사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기초사업 설명, 비전,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 해강 TV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제가 재작년인가에 그 강의한 것 중에서 그 말 한 게 있어요. 1년에서 3년 동안은 뭐를 하냐면 계속 기초사업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3년 차부터는 뭐를 하냐 하면은 시스템 강의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시스템 강의를. 그래서 시스템 강의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사업의 비전을 봤잖아. 지금 PM 사업의 비전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방법론이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 정상을 봤다면 이렇게 산길 따라 가야지 되는 건데 그 산길 따라 가는 게 바로 시스템이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공유하면서 이런 거죠, 사장님들. 그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아름다운 산 정상을 봤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PM의 비전. 아름다운 산 정상을 봤으면은 이 비전을 이루려면은 이렇게 등산로가 있잖아요. 등산로. 등산로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다리 역할.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이다. 많은 사장님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은 시스템 하는데 그 시스템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이게 뭐지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시스템은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스폰서가 가이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스폰서예요, 스폰서. 그런데 이 시스템 안에는 그게 있어요. 시스템 안에는 각 직급별로, 단계별로 성공 노하우하고 성공 노하우, 성공 노하우와 인성 프로그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뭐 네트워크 마케팅 왔는데 돈 벌러 왔는데 무슨 인성 얘기하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장사가 아니라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관리 시스템도 필요하고 이거는 건물 지어서 임대소득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권경희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자유가 왔다를 완전히 자유가.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오늘 며칠이야? 어저께 수당 들어온 날이더라고요. 저 어저께 수당 들어온 날인지도 몰랐어요. 그 그게 뭐냐면은 정말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소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을 하는 성격이 달라져요. 이 PM 사업을 지금은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계속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이런 거죠. 자, 처음에 어저께 제가 청주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학습이라고 써요. 학습. 배울 학자, 익힐 습자. 이게 뭐냐면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사장님들. 내가 먼저 배워야 된다. 근데 이 습자가 뭐냐? 이게 새의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어린 새가 날기 위해서 이 날개짓을 수만 번 연습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저도 뭘 해야 된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 스폰서가 가이드하는 것들, 그룹에서 가이드하는 것들을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나와 같이 할 파트너를 리크루팅 하는 거죠. 리크루팅. 이 펜이 잘 안 나와. 이게 리크루팅. 리크루팅하고 세 번째가 이 리크루팅을 했으면은 내 파트너한테 내가 한 학습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확히 뭘 해야 되냐면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 네트워크 마케팅은 파는 사업이에요. 교육 사업이라고 그래요. 교육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파트너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그 교육한 사람들을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은 시간이 지나가서 라인이 형성이 되고 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영원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영원한 자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그렇다면은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년에서 3년이 되면 기초사업 설명을 갖다가 많이 하고 3년에서 5년이 된 회사는 시스템 교육을 하기 시작한다. 지금 PM 인터내셔널이 바로 그 기간이에요. 3년에서 5년.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무슨 교육을 할 것이냐? 제가 얘기를 거잖아요, 이제. 그때는 무슨 교육을 할 것이냐면 리더십 교육을 할 거예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금 여러분들은 준비된 리더를 찾아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준비된 리더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나가면 기존의 사업자들을 리더로 육성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더십 교육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이대로만 하면 성공한다라고 제가 부제목을 붙였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되고 안 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에서도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꿈과 목표 설정.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꿈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건 뭐예요? 생각할 줄 아는 정신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정신세계가 있다는 것인데 이 정신세계를 일깨워주는 게 바로 꿈이라는 거죠. 꿈. 아주 크고 아름답고 영롱한 꿈을 우리가 꾸고 있는가? 그러면 이 꿈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꿈을 꿀 수가 있는가? 이 꿈이 생성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자유,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소질, 즉 정신세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뇌는 1350g이에요. 원숭이의 뇌는 350g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뇌는 1350g이고 원숭이의 뇌는 350g이야. 그런데 이 350g의 뇌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원숭이도 보존의 본능이 있잖아요. 성욕이 있어요. 원숭이도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이 식욕이 있어요. 식욕과 성욕. 그냥 아주 본능적인 요거는 갖다가 요 350g의 뇌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350g의 뇌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장님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저도 운동을 하러 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꿈이 없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뭐 맛있다는 거 있으면은 거리 불문, 시간 불문하고 막 쫓아가. 그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 먹는 거에 집착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비 오는 날이면 막걸리에 파전 같은 거 먹으러 막 환장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세상은 참 기가 막힌 세상이잖아요. 어디 그냥 뭐 가면 노래방 가면 여자들 뭐 천지빛깔의 여자고, 어떤 사람들 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야, 너 응? 이렇게 남의 집 유부녀 이렇게 꼬시면 안 돼.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유부녀는 안 꼬시고 뭐 강남에 있는 술집 가서 여자하고 이렇게 논다고 그런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걸 갖고 식욕과 성욕에 대해서만 집착해서 살아가면은 이 350g의 뇌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꿈이 일깨워지고 그다음 꿈이 일깨워지면은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소질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 두 번째가 상상력이에요. 세 번째가 양심. 네 번째가 독립의지. 이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소질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 일깨워진 사람은 이게 정신세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1000g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승희 사장님도 PM의 비전을 보고 이 1000g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안 하지, 뭐 없었던 열정이 막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막 나오고, 이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이 독립의지가 천부적인 소질 네 가지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운 것이냐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냥 마치 감옥소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이 남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으면서 방 한 칸 더 있는 집으로 돈 걱정 없이 이사했으면 좋겠잖아요. 남편 눈치 안 보고 우리 친정 엄마 아빠한테 용돈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딱 꿍쳐놨다가 애들 학원 보내야 되면은 먼저 애들한테 먼저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엄마 아빠한테 50만 원 더 드렸으면 더 좋겠잖아. 자동차 할부금 걱정 없이 자동차 바꾸면 좋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간 걱정, 돈 걱정 없이 우리 지금 뉴질랜드 가 있는 우리 주전 선수들 다 거기 뉴질랜드 가 있잖아요.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시간 걱정 없이 여행을 갔다가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모두들 다 남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산다. 이게 그냥 감옥소에서 태어난 아이같이 사는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면 나도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 똑같은 한국에서 해아래에서 살고 있지만은 기본권이 해결된 사람들이 있고 기본권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권 위에서 살아가겠다는 열망이 치솟는 거잖아요. 그러면 꿈이 일깨워지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이 1000g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이 첫 번째 자아의식이라는 게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아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나의 위치, 여러분들이 지금 줌 미팅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객관적이면서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자아의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책상에 앞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어요. 그게 자아의식이에요. 이거는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만약에 동물들한테 자아의식이 있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지가 돼지 우리에 누워 있다가 자아의식이 발동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돼지 우리에 누워 있을까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아마 우리 밖으로 뛰어나갈 거예요. 이게 자아의식이다. 우리가 이 자아의식을 활용해서 현재의 내가 이 처해 있는 나의 환경과 나의 존재의 위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소영 사장님의 현재의 위치, 존재의 위치, 김승희 사장님의 현재의 위치, 이런 게 다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자아의식이 발동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자아의식. 이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이건 동물에게는 없잖아요. 이게 동물하고 다른 두 번째 이 상상력이 뭐냐면은 인간은 이 상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현재도 갔다 현재에서 과거로도 갔다 미래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아주 훌륭한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계속 스케치해야 돼요.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 상상력으로 꿈을 생성시키고 그 꿈을 갖다가 글로 적고 시각화시키고 상상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상상력.
세 번째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세 번째가 바로 양심이죠. 양심.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자, 세 번째가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내면의 아주 작은 소리, 내면의 아주 작은 소리지만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 이게 양심에 대해서 비유하자면은 바로 이런 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는요, 경로석 같은 게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졸려서 눈 감고 이렇게 자요. 자다가 이상하게 이게 좀 깨림직해서 눈을 살짝 떠보면 앞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힘들어도 벌떡 일어나서 아,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딱 그러면은 마음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아유 나도 힘들어 하면서 그냥 다시 눈 감고 자는 척 하면은 잠도 안 와.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 내면의 소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 그래서 이 양심에 순응하면 있잖아요, 사장님들. 양심에 순응하면은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마디 해도 이 말에 이게 생명력이 있어요. 감화력이 있어요. 우리 김승희 사장님이 사업 시작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이신데도 막 이렇게 친구들이 뭐 그런 데잖아요. 너 그런 모습 처음 본다고. 그런데 만약에 김승희 사장님이 양심의 내면에 PM을 먹고 이게 단지 내가 내 돈 벌라고 이렇게 전달한다면 아마 그 필이 안 나갈 거야, 아마. 이게 너무 좋아서 이 필이 그냥 어,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걸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필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영물이야. 우리가 PM을 전달할 때 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고 이게 이 사업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게 정말 좋아서 너와 같이 하고 싶어 라고 하는 필이 나가면은 그 사람이 감화가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 돈 벌라고 가면은 그 사람이 알아. 야, 이놈의 자식 요거 하나 해가지고 돈 벌러 왔구나. 예. 근데 그게 바로 양심에 순응하면 어떻게 돼요? 어, 말에 생명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양심에 순응해서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고 그러면은요, 우리 모두는 이 PM에서 정말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물론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그룹장으로서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양심에 순응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다 대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독립의지.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 독립의지는 뭐냐면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의 어,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에요. 선택의 권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이게 와컴 좋은 거 샀는데도 잘 안 나와. 선택의 권한이다. 자, 보세요. 사장님들, 이거를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독립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랬죠. 사장님들, 반응 사이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해요. 자, 보세요. 여기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스페이스가 있어요. 자,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탁 자극을 했어. 그러면 즉각적으로 왜 때려! 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공간이 넓은 사람은요. 누군가 툭 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왜 치지 하고 이렇게 잠깐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 안에 우리의 번영과 행복이 있는 거야. 이 공간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사장님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공간이 작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공간이 이렇게 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공사장 가면은 일용 잡부가 있어요. 일용 잡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 비전도 없어. 그냥 나와서 하루 일하고 돈 벌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십장이 있어요. 십장이 있어. 이 사람은 그날 하루의 일을 갖다가 다 마무리 져야 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사장의 일용 잡부가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연장 내팽개치고 아이씨 나 안 해 하면서 나가. 그러면 이 십장은 오늘 이걸 갖다 다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잡부한테 가가지고 아이 김씨 야 승준아 그러지 말고 이거 다 마무리 짓고 나서 내가 오늘 파전에 막걸리 살게. 이거 마무리 짓자 하고 달래겠죠. 야, 이거 다 하고 나서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왜? 비전이 있으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으니까 이 공간이 넓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공간이 넓어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공간이 넓어요? 스폰서가 아마 공간이 훨씬 넓을 거예요. 왜? 스폰서의 비전은 더 크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이 공간이 다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는 우리 김혜진 사장님 같이 육아를 갖다 3명씩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공간이 넓어야 된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애기 엄마들 정말 많아요. 내가 시장에서 장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애기가 운다고 애 등짝을 거기서 막 때리더라니까. 요즘 세상에도. 그거는 그 엄마가 그 애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애가 운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 건데. 그리고 이거를 사업에 적용시키면은 있잖아. 파트너들한테 절대 승질 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파트너가 앞으로 얼마나 큰 그룹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늘 그 파트너한테 임파워먼트 해주고 스폰서가 끌어주는데 한 방향 정렬이 되면은 우리는 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를 갖다가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죠? 드림 리스트. 요즘은 뭐 버켓 리스트라고도 하는데 드림 리스트.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거, 반드시 해야 할 거, 1번서부터 20까지 한번 적어 보시고 이걸 시각화 시켜야 돼요. 이거 만들고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보고 싶은 것. 난 우리 사장님들 뉴질랜드 가가지고 막 사진 찍어 오는데, 어이구,
뉴질랜드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뉴질랜드. 그리고 갖고 싶은 거, 반드시 갖고 싶은 거 20가지 적어보세요. 아마 적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1번서부터 20번까지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to be,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인생의 방향성이 잡혀요. 자, 봅시다. 우리 임소연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임소연 사장님이 어느 날 장례식장에 오라고 부고장을 받았어.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쫙 다 있어. 친척들도 있고 내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어. 장례식장에 갔더니 다 각자의 장례식장이에요. 갔더니 이 관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누워 있는 거야. 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기에 내 남편도 있고, 내 와이프도 있고, 내 아이들도 있고, 우리 임소연 사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여기 김승준도 있어. 그러면 이 지인들, 나한테 참 중요했던 이 사람들한테 어떤 찬사를 듣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니, 만약에 내가 김승준이가 아유 우리 임소연 사장님 참 PM 사업 열심히 잘하셨지. 근데 그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았어. 세상에 파트너한테 밥 한 그릇 안 사고 돈만 챙기는 그런 사업자였는데 사업은 참 잘했어. 이러면 꽝이잖아, 사실. 그렇죠? 우리 임소연 사장님 정말 사업도 잘하시고 인자하시고 파트너 사장님들 많이 베푸시고 참 너무 아깝다. 지금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야.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든지 아니면 임소연 사장님 남편으로부터 우리 와이프 참 그런 와이프였지. 아니면 자제분들한테 어떤 엄마로 기억될 것인가. 이거를 오늘 밤에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이 삶이 숙연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한번 방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방향이 설정이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빠르게 목표를 갖다 성취해서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올라갔더니 거기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꿈을 갖다가 설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 건 뭐냐면은 이거죠. 이 꿈을 갖다가 이게 참 같이 막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PPT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PPT를 잘 못 만들 뿐더러 뭐 이게 뭐 PPT 갖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자, 꿈이 여러분들이 꿈을 갖다가 설정했다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목표잖아요, 목표. 기한을 설정하고 잘게 나누고 이 목표가 없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관역을 갖다가 맞출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없다면 어디다 쏠 거야, 어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데 PM 사업을 하는데 PM 인터내셔널 사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직급 목표가 있어야 돼. 직급 목표. 이거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직급 도전을 통해서 비전이 결실을 맺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 PM은 다른 네트워크와 달리
IMM, VP, EVP, PT, SP, GP. 저는 아직 PP가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CL. 각 직급마다 직급 도전을 해서 이 직급을 성취하면은 이 직급에 맞는 수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한 번 나오고 꽝이야. 그런데 PM은 희한하게 한 번 직급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계속 갖다가 직급을 유지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는 수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직급 목표를 통해서 직급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급을 가잖아요. 여기에 맞는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목표를 가져야 된다. 직급 목표를 가져야 된다. 진정으로 내면에 잠재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면은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 그게 바로 꿈이야. 그 다음에 그 꿈을 갖다가 잘게 잘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한을 설정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사장님들. 우리 PM 사업, 아니 PM 사업을 한다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해강 어소시에이션 사장님들하고 보통 일반인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꿈과 목표를 얘기하고 있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거기에 집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 관심의 원. 관심의 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많지. 국회의원은 누가 돼야 된다. 아니면 요번에 특검 설치해갖고 뭐 누구 끌어내려야 된다. 아니면은 축구 뭐 월드컵에 우리가 뭐 나가야 뭐 4강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관심의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비가 오는가 마는가 이게 다 관심의 영역.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이게 관심의 영역이야. 하지만 우리가 집중할 때는 바로 여기라는 거죠. 여기 영향력의 원, 영향력. 쉽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여러분들 텔레비 보지 마세요. 텔레비 그거 왜 봐요? 그 연예인들 애 키우는 거 보지 말아요. 그 연예인들 애 키우는 걸 도대체 왜 보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 연예인들 밥 먹는 거 보지 말아요. 그 연예인들 밥 먹는 걸 뭐하러 보냐 그거? 난 이해가 안 가. 왜 이게 방송 보니까 연예인들 애 키우는 것만 이렇게 보더라고요. 난 정말 어이가 없어. 그 뭐 연예인들 애 키우는 걸 왜 봐? 그리고 연예인들 어디 가가지고 뭐 나 혼자 산다? 그거 왜 봐요? 그걸 왜 봐야 되는지 한번 퀘션 마크 찍어봤어요? 왜 보냐고.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책 한 자 더 보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 좀 더 집중,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예요. 생산 능력을, 우리의 일은 있잖아, 사장님들. 생산 능력을 강화시키면은 나 이거 진짜 힘들다. 생산 능력을 올리면은 사장님들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산성이. 그러면 나의 생산 능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영향력의 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베네핏풀 그룹 사장님들 텔레비 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거. 테레비 볼 시간에 이건 그룹장으로서 뭐 나는 뭐 몰래 숨어서 뭐 테레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장님들. 테레비 보는 시간에 책 봐야 돼요. 그게 오직 중요한 일들만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백날에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베네피플 사장님들은 되게 젊으신 사장님들이 많잖아. 젊으신 사장님들이 많잖아. 지금서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갖다가 생활화하고 습관화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 사장님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봅시다. 야, 시간이 막 벌써 이만큼 봤다. 황현호 사장님 들을만 하세요? 괜찮나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몇 명 들어와 있냐면 35명 들어와 있어요. 35명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소시에이션 방에도 올려놓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보다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황현호 사장님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거고 내가 김승희 사장님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내가 임소연 사장님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왜? 그걸 갖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신 분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들어오신 분도 못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다. 왜? 아는 게 없어서 모르는 것도 없는 거야, 사장님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요게 뭐예요? 지식의 원이야. 지식의 원이 조그매. 그러면은 요 자,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지식의 영역이 조그마니까, 요 원이 조그마니까, 이 모르는 거, 이 무지의 영역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모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식의 영역이, 지식의 영역이 지식의 영역이 이렇게 커졌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시스템 속에서 스폰서가 가이드하고 그룹에서 가이드하는 책들을 보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식의 영역이 이만큼 커졌어요. 아까는 지식의 영역이 요만했잖아. 그러면 무지의 영역, 무지의 영역도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많이 알면은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제가 우리 베네피플 사장님들한테는 정말 당부하건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지식의 성장, 내적 성장, 내면의 성장, 의식의 확장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거 목표를. 황현호 사장님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단의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사장님들.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내가 우리 베네핏풀 사장님들 정말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말도 거칠게 할 수 있어. 결단해야 돼. 이거 뭐 PM 사업이 장난이에요? 어? 동네 아르바이트 뭐 편의점 가가지고 알바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 알바만큼 사업하나? 알바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레귤러하게 일하잖아. 그 PM은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사업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사장님들. 자기의 사업의 크기만큼 이 사업을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명자 사장님 들어와 계시는데 어저께 거기 보셨죠? 지명자 사장님 이 PM 사업을 얼마나 크게 보고 그 청주 율량농가 거기 청주대학교 앞에 굉장히 그 비싼 가게예요. 비싼 점포인데 그거 하셔가지고 인수하셔가지고 PM 사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쪽 라인들은 막 다 그래요. 막 세종시에다가 막 몇 억씩 해가지고 이게 센터 차려가지고 사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내 그릇의 크기만큼 내가 PM을 얼마만큼 크기를 보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업이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PM을 진행하면서 내 통장에 300만 원, 500만 원 들어오면은 그때는 내가 전업할 거야. 내가 이것만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사장님들. 그런 날은 오지 않아.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전업하는 거냐? 이때 전업하는 거예요. 전업이라고 해서 뭐 지금 하는 거 다 때려치고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장님들. 마음에 내 마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올 거란 말이야. 확신이 들 때가 나는 이 PM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거 됐어. 그래. 그럼 나 이거 할 거야. 그게 바로 결단의 식물, 결단. 결단 내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IMM 돼도, VP 돼도, EVP 돼도, 그냥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실 일요일날 세미나 좀 오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직급 보면 VP야. 직급 보면 EVP야. 정신 넋 빠진 거죠,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장님들. 그래서 제가 PPT를 안 만드는 거예요, 사장님들. 내가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 곡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장님들. 이렇게 돼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일정한 준비 기간이 지나잖아. 일정한 준비 기간이 지나서 이 터닝 포인트를 딱 거치면은 수입이 급속도로 올라가요. 급속도로. 저는 이걸 갖다가 우리 PM에서는 VP 정도 돼. VP. EVP 되면은 PM에서는 매출이 어디서 뜨는지도 몰라요. 자동으로 매출이 막 떠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PT 월 1,000만 원 PT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자,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아,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엊그저께 우리 호주 라인에 우리 1번 우리 PT 김조현 사장님 호주가 있어. 그러면 호주 가 있는데 우리 지명자 사장님은 김조현 사장님 파트너 이쪽이에요. 그러면 지명자 사장님이
김조현 사장님을 위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다 각자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다 같이 쉐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EVP 정도만 딱 되잖아요. 매출이 어떻게 뜨는지 몰라요. 멈출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PT 되면 말할 것도 없고. PM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결단의 때가 오면은 결단 내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IMM 돼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스폰서가 돈 벌어 가잖아.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못된 생각이야. 그게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스폰서가 돈을 벌어가. 지가 열심히 하면 지가 지 돈 벌어가는 거지. 이거는 그동안의 경쟁적 사고방식으로 바깥 세상에서 경쟁적인 마인드로 내가 막 해가지고 돈을 벌던 그 방식의 마인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여기는 승승식 사고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스폰서가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가 돈 벌려고 막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성공을 열심히 하고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갖고 후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면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 직급 가는 거야. 너 돈 벌어 가는 거야. 이런 못돼 먹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일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도 하시면. 이해가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빠른 게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게 느린 것도 아니야. 가장 본질적, 월도 천유 여본질이란 말이 있어. 달은 1000번을 이질러줘도 달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데 달이 찌그러졌다가 보름달 됐다 찌그러졌다 보름달 됐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월도 천유 여본질이야. 달은 1000번을 이질러줘도 본질이 변하지 않고 유경백결 여순지라 버드나무 가지 100번 꺾여도 새로운 가지가 돋아난다 이런 시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질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막 잘 된다. 그러면 내가 잘 되면 스폰서가 잘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되고 또 하나 잘 된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 그때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야. 운이 좋아서 파트너들 만나는 거야. 김승준은 내가 먼저 시작을 해서 운이 좋아서 내가 사장님들 만난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만난 거지 내가 능력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5만 원짜리 주웠으면 그게 내가 능력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운이 좋아서 주운 건데 이건 사업만 하면은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좋아서 잘 되는 줄 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좀 광범위하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1시간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가지고 한번 차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룹장님.